얘는 2.0이라서 한개 수심이 2m예요. 오케이, 왔습니다. 시원하게 때리네. 오케이, 왔습니다. 보세요, 리핑 주자마자 빵 때리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수심이 더 깊이 들어가는 루어일수록 큰 볼륨감으로 더 넓은 지역을 어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는 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보크 크랑크. 여기는 제가 한 3년 전쯤에 많은 분께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번 낚시를 와봤던 곳인데, 그때 좀 재밌게 낚시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원래 여기를 올 생각은 없었는데 엊그제 시간이 잠깐 남아서 낚시를 했었는데요. 나쁘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서 여기서 한번 탐사 겸 탐사 촬영을 해볼까 해서 오늘 여기서 촬영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잠깐 낚시를 할 때는 그날은 이제 비가 좀 많이 오던 상황이었고, 그때 괜찮은 반응을 보였던 게 비로 인한 특수한 상황이었는지 아니면은 꾸준히 지금 활성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지 한번 오늘 낚시를 하면서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발판이 좋죠. 발판 좋으니까 한번 던져볼까요? 자, 연안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여기는 연안이라도 수심이 1m 이상은 나와주고, 연안에 갈대랑 물속에 수초들이랑 그 청태들도 많이 껴있기 때문에 베스들의 은신처가 되어줄 수 있죠. 선전 영이라는 얘기는 네. 3m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안 들어가네요. 네, 3m면은 이제 눈에도 잘 안 보이는 수심인데요. 얘가 이제 로드를 낮추고 빠르게 감았을 때는 3m까지 들어가지만, 이 이보크 시리즈의 컨셉 자체가 커버 크랭킹, 빠른 속도로 감아들이는 커버 크랭킹 전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멘 각도가, 얘가 크랭크베이트는 감으면 들어가잖아요. 이 자멘 각도 자체가 얕아요. 자멘 각도 자체가 되게 꺾여 있지 않고 얕기 때문에 한 개 자멘 수심까지 넣으려면 꽤 많이 감아야 될 뿐더러 어중간한 이런 중소고의 속도에는 2m도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점을 저는 반대로 이용을 해서 바닥에 있는 수초 상단을 건드리면서 오는 낚시도 진행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낚시하고 있는 던진 이 방향이 수심이 수면에서 수초까지가 1m? 네, 1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도 지금 3m 크랑크를 여유 있게 굴릴 수 있죠. 지금 저는 크랭크로 탐색을 하고 있는데, 스피너 베이트로 탐색을 한다고 치면요, 스피너 베이트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라앉는 루어들이잖아요. 그러면 로드를 들고 좀 비교적 빠르게 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크랭크 베이트 같은 경우는 특히 이 3.0 모델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비거리도 더 많이 나와서 더 광범위한 지대를 탐색을 할 수 있고요. 플로팅 타입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속도로 운용이 가능해요. 스피너 베이트는 가라앉아서 오게 되면은 결국 이 청태가 묻어서 스커트나 헤드에 묻어서 액션이 안 나오게 되겠죠. 근데 크랭크는 제가 어느 정도 사용자가 감을 익힌다면은 충분히 청태를 피해서 올 수가 있는 거죠.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조금만 집중하면. 그 워블링이 덜 하다가 워블링이 좀 저항이 걸리면서 워블링이 안 나오려는 그 느낌이 있어요. 끈적한 느낌. 그때는 더 감으면 바늘이 수초를 걸어버려요. 덜 감고 로드를 들고 천천히 끌어주면은 이 수초 상단을 싹 치면서 와요. 거기서 수초 사이에 있던 베스들이 땅 때리는 거예요. 그럼 경부권 좀 이렇게 형태가 많은 곳들이 많아요? 많죠. 경상도가 대부분 좀 덥잖아요. 일단 강계 같은 경우는 흐름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원활하지 않고, 그리고 더운 날씨, 그 두 가지 요인이 청태를 좀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금호강 같은 데도 여름에 가보면은 수면이 물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수면을 다 덮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지금 봄철에는 저는 크랭크베이트가 아주 좋은 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어력도, 어필력도 아주 좋고, 반응을 한다면 큰 베스들이 반응을 잘해주는 루어라고 생각을 해요.
사이드 연안 쪽으로 좀 청태가 많지 저수지 중앙 쪽으로 던지면 청태가 또 없어요. 대신 말즘이 엄청 많죠. 그게 수초의 한 종류거든요. 걔는 겨울에 좀 차가울 때 그리고 탁한 물에서도 깊은 곳에서도 해가 잘 안 들어오는 깊은 곳에서도 잘 자라는 수초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면으로 던져서 이쪽도 좀 뭐 안 보여서 깊어 보일 수 있지만 던져 보면은 수면에서 한 1m 아래쯤까지 말즘이 올라와 있어요. 크랭크를 굴려보면 말즘 끝부분이 다 있는 느낌이 들어요. 되게 얕네요, 수심이. 이런 말즘 수초 군락들이 은신처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쪽에서도 베스들이 반응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는 2.0이라서 한 개의 수심이 2m예요. 좀 덜 들어가죠. 이렇게 왔습니다. 시원하게 들리네. 사이즈를 줄여주니까 바로 반응해주네요. 썩났네. 제대로 먹으려고 달려드는 입질이었어요. 이보크 3.0 3m 크랑크로 공략을 하다가 반응이 없어서 다운 사이징을 해서 2.0 조금 덜 들어가고 사이즈가 작은 이보크 2.0으로 교체를 하고 정면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핑을 주고 자맹을 시켜서 물 속에 있는 말즘의 상단을 살방살방 굴러온다는 느낌으로 운용을 해주니까 순간적으로 오블링이 덜덜덜 거리잖아요. 덜덜덜 하다가 순간적으로 훌러덩 하다가 욱 가져가는 전형적인 먹으려는 입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앞바늘과 뒷바늘이 양 옆턱에 걸려 있잖아요. 이거는 전형적인 먹으려는 활성도 있는 베스의 입질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늘이 걸리는 게 활성도가 있을 때 바늘이 이런 식으로 걸리거든요. 입질의 형태도 좀 시원했고요. 먹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방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이쪽이 좀 얕잖아요. 얕기도 하고 볼륨감이 큰 3.0에 대한 부담감이 약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이거 사이즈를 줄였다고 해서 3.0 크랑크가 안 문다는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이 제가 3.0을 먼저 썼잖아요. 3.0으로 베스들의 스위치를 어느 정도는 올려줬다고 생각을 해요. 탐색을 하면서 스위치를 올려준 상태에서 좀 더 만만한 사이즈인 2.0이 들어가니까 쉽게 흡입을 해준 것 같아요. 3.0을 제가 또 이따 계속 사용을 하면서 조과를 보여드릴 거지만 3.0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과가 더 좋았습니다. 지금은 2.0으로 잡았지만 이번엔 좀 더 안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다시 3.0으로 낚시를 시작해 볼게요. 원래 이 이보크의 개발 의도는 패스트한 리트리버와 커버 크랭킹의 용도로 만들어진 크랭크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가지고 뭐 커버 크랭킹도 많이 하지만 지금 하다시피 정면을 보고 던지고 중저속의 느린 속도로 운용을 해도 공격을 잘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도 낚시를 많이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이거 3.0을 써보면요,
리핑이 뭐냐면은 로드를 밑으로 끌어서 이 크랭크를 처음에 빠르게 자면 수심까지 넣어주는 동작을 말하는 거거든요. 저는 습관이 돼서 그런데 리핑을 하면서 리트리브도 함께 섞어줘요. 근데 이게 너무 과하고 빨라져 버리면은 이 루어가 파고들지 못하고 옆으로 막 세워버려요. 제대로 파고들지 못해버려요. 그 적당한 속도를 맞춰서 리핑을 해주면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처음에 이 3.0, 1.2, 2.0은 운용할 때 2m 이상의 크랑크는 운용할 때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이 3m 가까이 좀 많이 들어가는 크랑크 같은 경우는 리핑을 주고 이제 자세를 다 잡고 리트리브를 하려고 할 때 그때 입질을 받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정확한 이유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자맹 수심이 깊어지면서 순식간에 파고들고 떠오르려는 그 동작에서 얘들이 스위치가 켜서 입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입질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어딘가에 부딪혀서, 나무 같은데 부딪혀서 얘가 이러다가 부딪혀서 탕 넘어지다가 다시 잡을 때, 그 넘어진 액션이 깨지는 그 순간이 크랭크가 바늘이 노출돼서 걸림이 생길 수 있는 위기지만 기회예요. 입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이 이보크의 특장점이 그 크랭크베이트의 그 입질을 받을 수 있는 그 찰나의 순간, 위기의 순간을 빨리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치고 깨져서 다른 크랭크는 깨져서 이렇게 돌아오면 얘는 탕 바로 자세를 다 잡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1m에서 1.5 조금 더 수심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쪽보다. 물론 이제 이 전체의 수심이 아니라 그 수면에서 수초 상단까지 수심. 실제의 수심은 2m, 최소 2m 이상이겠죠. 오케이, 맞습니다. 보세요. 리핑 주자마자 빵 때리잖아요. 오케이,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힘들었습니다. 딱 그 입질이에요. 처음에 버티더니 힘을 잘못 쓰네. 자, 꿀떡 삼키려고 했네요. 이보크 3.0을 이용해서 방금 고기 같은 경우는 자맹을 시킨 직후에 살짝 떠오르려는 찰나에 텅 하고 물어준 베스거든요. 입질 정말 시원하게 했고요. 입질을 시원하게 한 만큼 흡입도, 바늘도 깊숙하게 박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더 하면은 고기가 계속 나올 것 같기는 한데 한 번밖에 안 와본 필드기도 하고 좀 더 이동을 해서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 자꾸 빠지는 거야? 아니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막 다 해봐야죠. 나중에 시간 많을 때 와서 진득하게 마리수 손맛 봐야죠. 이번에는 아까 전에 좀 상류 쪽에서 낚시를 진행했다면 이번에는 하류에 물이 내려가는 물러미 근처로 와봤습니다. 이쪽은 그래도 제방으로 돌들도 깔려 있고 물러미 앞쪽에 갈대가 많이 있는데 저쪽에서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기도 뭐 똑같이 뭐 크랭크로도 해보고 뭐 스피너 베이트로 해봐도 될 거고 아니면은 뭐 스파이 베이트로 해봐도 될 거고 다양하게 접근을 해서 어떤 루어에 반응을 하는지 봐야겠죠. 저도 이쪽 완전 처음 와보는 자리라서 한번 낚시를 진행하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3.0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쓰기 폭이 넓은 것 같아요. 속도의 폭이 느린 속도부터 빠른 속도까지 쓰기 다 좋은 것 같아요. 3.0이. 그리고 이 이보크 크랑크 시리즈가
수심층에 따라서 사이즈가 점점점 커지거든요. 이 개발을 킹켄상이 하셨는데 이 이보크 크랑크를 테스트 할 당시에 1.2가 먼저 출시가 됐어요. 작은 이보크 1.2 제일 적게 들어가고 작은 크랑크. 근데 그거를 처음에 테스트할 당시에 2.0을 이제 출시를 해야 됐어요. 2.0을 같은 사이즈로 가느냐, 1.2랑 같은 사이즈의 립을 더 길게 해서 가느냐, 아니면은 사이즈를 키워서 가느냐, 그 둘 중에 고민에 놓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수심이 더 깊게 들어갈수록 크랑크의 볼륨감을 더 키워가지고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하는 게 더 조화도 좋았고 사이즈도 좋았대요. 테스트할 당시에. 그래서 이 이보크 크랑크가 수심이 더 들어감에 따라서 사이즈가 커지게 된 이유고요. 제가 느끼기에도 수심이 1m, 2m, 3m, 4m 더 깊이 들어가는 루어일수록 더 큰 볼륨감으로 그 더 넓은 지역을 어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부분이 저도 되게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는 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보크 크랑크. 오케이. 방금도 리핑 주고 바로 텅 거리네요. 쭉한데 얘는. 역시 보면은 리핑을 주고 바로 시원하게 텅 거리는 거 보니까 얘도 강하게 옆에서 먹으려고 흡입을 한 뺐습니다. 크랭크, 이보크 뎁스의 이보크 크랭크를 이용해서 저수지를 탐사를 해봤는데요. 나쁘지 않은 반응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활성도도 있고 물색도 적당하게 아주 좋았고, 지금 시기에 크랭크를 사용할 때 주의하실 점은 너무 떠오르게만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면에 가깝게 떠서 와버리면 베스들이 올라와서 먹는 거는 아직까지 좀 부담스러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밑에 수초가 있다면 수초에 최대한 타이트하게 붙여서 운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곳에서 낚시를 짧게 진행을 해봤는데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저수지로 이동을 해가지고 낚시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맞는 루어를 찾아서 공략을 보겠습니다.